하시면 됩니다. 녹화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문제는 11번 문제인데, 표는 조선이 맺은 각국과 맺은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나다라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문제.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오늘 정리해야 될 개념이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외국과 맺은 통상조약,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니까 외국과 맺은 통상조약의 그 주요 규정들을 한번 문제에서 보면은,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거류지 설정의 문제, 내륙통상권, 천주교 포교, 최애국 대우 등의 5가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거는 개념을 많이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여기에서 내륙통상권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 되겠는데,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내륙통상권과 거류지 설정의 문제는 같은 축으로 봐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할 개념을 먼저 좀 잠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개념이 나올 게 외국과 맺은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때 당시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외국과 맺을 때에는 불평등조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자, 불평등조약이 되기 위한 성립조건이 2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자, 불평등조약이 되려면 첫 번째, 여기서 나와 있는 영사재판권이라는 것처럼 영사재판권을 우리가 포기를 하는, 외국한테 영사재판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영사재판권, 그렇지. 치외법권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고,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최혜국 대우.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이 문제가 결국은 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까지 좀 눈여겨 생각을 좀 해줘야겠는데, 자, 이 최혜국 대우를 보면은, 최혜국 대우는 언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냐면 1882년에 미국과 조미 수호조교를 맺으면서 최혜국 대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이 이후에 미국 이후에 1883년에 일본과 기타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최혜국 대우 조약이 준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를 잠깐 보면은, 자, 거류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류지 문제. 거류지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번 문제도 나왔지만 외국 상인이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는 걸 거류지라 그런다. 거류지 문제가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본과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심리 4km를 거류지로 우리가 제한한 규정이 있었고, 이것이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하고 난 이후에 청나라한테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임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을 허락한 반면에 일본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거를 1882년도에는 백리, 즉 40km로 그 거류지 설정 제한을 좀 확장을 시켰던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고, 이에 비해서 청나라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고 난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청, 상민이, 장사하는 상민이 물과 육지에서, 그렇게 되겠지, 수륙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한다. 이걸 우리가 장정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보면은 수륙, 물과 육지의 어떤 지역이든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다라는 조약이 됐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40km가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청나라에 대한 부당 이득을 줬다, 부당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럴 때에 조선은 미국과 1882년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명시된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이 83년도에 최혜국 대우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청나라와의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항을 준용을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40km의 거리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1883년 이후에는 거류지 설정의 제한이라는 건 이제 거의 없어진다. 1883년 이후에는 많이 이제 거류지가
제한이 약화된다. 요런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되겠는데, 자, 이 문제에서 내륙 통상권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왔잖아. 내륙 통상권은 뭘 말하냐? 개항장 밖에서도 통상할 수 있는 권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83년 이후에는 개항장 밖에서도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럴 때에 시전상인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전상인을 잠깐 정리를 해볼까? 시전상인이란 말은 조선 초부터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은 종로 앞에 유기전이라고 있었어요. 종로 유구이전 6가지 항목에 자기 상점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상인들이었는데, 이 종로 유기전들은 금난정권이라 그래가지고 난전을 스스로 금하는 상당히 막강한 부와 세력을 행사했던 그런 형태의 상인들 말했었는데, 독점 상인이지. 근데 이 1883년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전 영역에서 상권을 확장해 가니까 이 시의전 상인들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상권이 어떻게 된다? 축소. 이렇게 되겠지. 상권 축소가 되니까 그 축소된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상권 수호 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겠고, 시전 상인들이 일으켰던 상권 수호 운동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별도로 경제적 구국운동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외국의 이권 상권 침탈 운동에 대항했던 한국 시전 상인들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 시전 상인들을 언급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뒷부분이 3번 문제를 보면은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를 축적을 하기는커녕 부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한국중앙총상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로 연결을 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답이 3번이겠는데, 다른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정리하는 마당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천주교 문제가 나오지. 천주교는 나라는 오로지 프랑스다. 병인박해부터 시작돼가지고 프랑스와 천주교 포교가 이제 조프 통상조약에서 제일 늦게 1886년에 조프 통상조약에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이제 허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는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먼저 미국과 시작되게 되었다.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개념은 외국계 맺은 불평등 조약의 조건들, 그리고 그 불평등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 최애국 대우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갔고, 그런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상인들이 침탈된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벌였다. 그 주체가 시전상인이었고 그 만든 기구가 한국중앙총상회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류지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1876년 이후 일본이 맺은 거류지 확장의 문제하고, 처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청나라와는 단 한 번에 하면서 이것의 어떤 제한을 완화해줬던 그런 그 두 조약으로 인해서 오는 차이점들, 일본이 그 후에 어떻게 이것을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주면, 이제 이 조선 초에 근현대사 초에 우리가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겠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버벅거리네. 생각보다 많이.